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로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40대 중반의 여성 김영희 씨였습니다. 경례. 우렁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군인들이 동시에 손을 올렸습니다. 중사도 소대장도 심지어 연대장까지 모두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그저 아들이 걱정되어 찾아온 평범한 어머니에 불과했습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군대가 만만하게 보여? 거친 말들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오만했던 얼굴들에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오후 3시 김영희 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평범한 일상이었죠. 이제 막 20살이 된 아들 민수가 군에 입대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매일 연락이 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 생활에 적응했나 보다. 영희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한 아이였거든요. 다른 사람과 다투는 법도 모르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민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하지만 영희 씨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20해 동안 키운 아들이니까요.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계속 부인했지만 통화하는 내내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차마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머리를 맴돌았거든요. 모성 본능이라고 할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의 절친한 친구 준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 언니, 혹시 민수한테서 이상한 얘기 안 들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준호가 어제 전화하면서 그러는데 민수가 부대에서 좀 힘들어한다는 거야. 선임들이 괴롭힌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괴롭힌다고? 응, 준호 말로는 박중사라는 사람이 신참들을 특히 심하게 군다는 거야. 민수가 착하잖아. 그래서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영희 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해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심한데? 잘은 모르겠지만 준호가 걱정될 정도니까. 언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전화를 끊은 후 영희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걱정,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였습니다. 내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즉시 민수가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우리 아들이 그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데요. 어떤 용건이십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수 이등병이요. 혹시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민호는 따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무시한다고. 걱정되어 전화한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직접 가야겠다. 그 순간 영희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다른 뭔가 결단력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부대까지는 버스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영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버스가 부대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영애 씨는 큰 군부대 정문 앞에 서서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경계 초소 그리고 삼엄한 경비병들. 평범한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가야지. 내 아들인데. 영애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아들이 걱정되는 평범한 어머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부대 전체가 그녀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대 정문의 경비병은 영희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우리 아들이 여기서 복무하고 있어서 왔는데요. 경비병의 표정이 시큰둥해졌습니다. 또 군대에 아들 보낸 어머니가 찾아온 거였어요. 면회는 정해진 날에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면회일이 아니에요. 면회가 아니라 잠깐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우리 아들이. 그런 건 전화로 하세요.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돌아가세요. 경비병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 씨는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간부가 정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별 하나가 달린 소위였어요. 저기요. 영애 씨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여기서 복무하고 있는데 잠깐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소위는 잠깐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부대에 계신가요? 3중대 김민수 이등병이요. 아, 3중대 잠깐만요. 소위는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마디 나눈 후 전화를 끊었어요. 3중대 사무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애 씨는 드디어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대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여러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서 군인들이 훈련하거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애 씨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중에 우리 민수도 있겠지. 3중대 사무실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소위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담당자가 나올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훈련과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10분 정도 기다렸을 때 한 명의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 중사였어요. 아들을 괴롭힌다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찾으신다고 했는데요. 목소리부터 불친절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 이등병 어머니입니다. 아, 김민수. 박 중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우리 아들이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군대가 놀러 오는 곳인 줄 아세요? 적응 못하면 적응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죠.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다른 선임들이 뭐라고요? 박 중사의 눈이 험악해졌어요. 선임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설마 가혹행위라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아줌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군대예요, 군대. 엄마 젖이나 빨던 애들이 와서 남자로 만들어지는 곳이라고요. 영애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저는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뭐요? 아들이 힘들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달려온 거예요. 어휴, 요즘 애들 정말. 박 중사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군대에서는 강한 놈이 살아남아요. 약하면 당하는 거고.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군대 안 왔어야죠. 중사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이 뭐가 문제예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아들 걱정된다고 군부대까지 찾아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영애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착한 아이예요. 착해서 뭐해요. 여기서는 소용없어요. 착한 놈들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박 중사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괜히 아들만 더 힘들어져요. 군대는 간섭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소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소대장님 김민수 어머니가 오셨다네요. 박중사가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수는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중위의 말은 박중사와 달랐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느꼈습니다. 그도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걸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물론이죠. 초기 적응 과정일 뿐입니다. 초기 적응이라고 하시지만 어머니, 군대라는 곳이 원래 좀 힘든 곳이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실망스러웠어요. 그럼 우리 아들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면회는 정해진 날에만 가능합니다. 잠깐이라도. 규정이에요, 어머니. 모든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영희 씨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을 때 박중사가 창문 너머로 비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민수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영희 씨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영희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신고 방법, 국정감사 자료, 군 인권센터 연락처. 하지만 모든 방법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확실하지 않았어요. 더 직접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때 영희 씨의 눈에 한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연대장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연대장. 영희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옛날 일이고.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다시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대장님과 면담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아들의 부대 생활에 대해서요. 접수는 가능하지만 언제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영희 씨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사흘 후 영희 씨에게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대장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면담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영희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영희 씨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에서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쉽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연대 본부는 부대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3층 높이의 위험 있는 건물이었죠.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가니 복도 양쪽으로 여러 사무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대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희 씨는 복도 벽에 걸린 여러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역대 연대장들의 사진, 부대 연역, 그리고 각종 훈련 사진들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부대 조직도였습니다. 연대 예하 각 대대와 중대, 소대까지 세세하게 그려진 도표였죠. 영희 씨는 무심코 그 조직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이상하네. 일반 사람이라면 그냥 복잡한 표로만 보였을 텐데 영희 씨에게는 뭔가 어색한 부분이 보였어요. 3대대 예하 구중대가 왜 여기에 없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상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그냥 뭔가 빠진 것 같아서요. 맞아요. 구중대는 작년에 해체되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이 어떻게? 상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군대 조직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냥 눈에 띄어서요. 영애 씨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상사는 계속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대장님이 부르십니다. 잠시 후 연대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애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들어갔어요. 연대장은 5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어깨에 은빛 독수리가 빛나는 대령이었죠. 안녕하세요. 김민수 이등병 어머니입니다. 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연대장의 목소리는 박중사와는 달랐어요. 권위적이지만 무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대에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인가요? 선임들이 좀 심하게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연대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삼중대장 나와 보시오. 10분 후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소령이었어요. 김민수 이등병에 대해서 보고해 보시오. 김민수, 네, 성실한 병사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혹행위를 당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초기 적응 과정에서 약간의 그때 영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중대장님 박중사라는 분 아세요? 박중사요? 네, 알죠. 그분이 신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아시나요? 중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분은 좀 엄격한 편이긴 하죠. 엄격한 게 아니라 가혹행위 아닌가요? 영애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함부로요?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연대장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박중사를 직접 만나보셨다고요? 네, 며칠 전에 삼중대 사무실에서요. 영애 씨는 그때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중사의 오만한 태도, 무례한 말들, 그리고 아들을 대하는 방식까지. 연대장과 중대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내 착한 놈들이 제일 만만하다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곳이 군대라고 했어요. 연대장이 중대장을 쳐다봤습니다. 중대장, 이게 사실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중사가 그렇게까지. 모른다고요? 중대장이 자기 부하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요? 연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때 영애 씨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연대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박중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중사까지 올랐는지요. 분명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 질문에 연대장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군대에서는 분명 정기적으로 부하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격의 사람이 계속 진급했다는 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연대장과 중대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민간인이 군대 시스템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게 신기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군대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하지만 연대장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날카로운 지적이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가족 중에 군인 출신이 계신가요? 아니요. 남편도 민간인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때 영애 씨가 벽에 걸린 또 다른 조직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니까 사단 직할대가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하다는 건가요? 정보대대가 연대 이하에 있어야 하는데 사단 직할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송대대도. 연대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죠? 그냥 보이더라고요. 영애 씨 자신도 당황했어요. 왜 자꾸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연대장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이 여성이 도대체 누구인지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군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신가요? 네,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하지만 연대장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이럴 리 없는데. 회의는 일단 박중사를 조사해보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대장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요. 영애 씨가 나간 후 연대장은 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무엇을 알아보라는 건가요? 뭔가 이상해 평범한 민간인이 아닌 것 같아. 영애 씨는 부대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왜 자꾸 이런 말이 나오지? 나도 모르게. 뭔가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대장은 중대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민수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나? 네, 조사해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름은 김영희, 49세 현재 서울 거주. 남편은 회사원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가 맞습니다. 겉으로는
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기록을 보니까 좀 특이해요. 연대장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특이한데? 과거에 여러 군사 지역 근처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어요. 특전사 본부 근처 해병대 교육단 인근. 우연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중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성명이 박영희였는데 그 시절 기록이 거의 없어요.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기록이 깔끔하게 비어 있습니다. 연대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내군 복무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때 영희 씨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대장과의 면담에서 왜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왔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게 눈에 들어왔을까? 오래전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묻어둔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 씨에게 부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박중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영희 씨는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부대원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연대장실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연대장 혼자 있었어요. 어제 말씀하신 박중 사건을 조사해 봤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연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무엇이 궁금하신데요? 어제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군사 지식, 그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영희 씨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냥 눈에 띄어서요. 일반인이 조직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대장이 벽에 다른 차트를 가리켰어요. 저기 있는 훈련 계획표를 한번 보세요. 영희 씨가 고개를 돌려봤는데 순간적으로 입이 열렸습니다. 이건 좀 비효율적이네요. 뭐가 비효율적이라는 건가요? 사격 훈련이 체력 단련 후에 바로 오는데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죄송해요. 영희 씨가 당황해서 말을 멈췄지만 이미 늦었어요. 연대장의 눈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군대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그럼 어떻게 사격 훈련과 체력 단련의 상관관계를 아시는 거죠? 영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거든요. 연대장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혹시 이 사진에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영희 씨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투스타 부대의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15년 전 투스타 특공여단 사진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영희 씨는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계급은 소령이었죠. 혹시 박영희 소령이라고 아세요? 연대장의 질문에 영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투스타에서 전설로 불리던 여성 장교요. 작전 계획의 천재라고 불렸던.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래전에 묻어둔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소령님. 연대장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왜 그동안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영희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드님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정체를 숨기셨네요. 처음에는 정말로 그냥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연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박중사 같은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점점 예전의 자신이 나오기 시작한 거군요. 영희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대장님,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 일이 소문나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정말로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싶거든요. 연대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박중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세요. 어머니. 아니, 소령님의 방식으로요. 영희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징계만으로 끝날 문제인가요? 무슨 뜻이신지. 군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박영의 소령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영애 씨가 일어서며 말했을 때 그 순간 평범한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카리스마 있는 전직 특공여단 소령의 모습이 있었어요. 부대를 나서며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희 씨는 다시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서 있는 자세, 심지어 눈빛까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조심스럽고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연대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연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령님, 어서 오세요. 연대장님. 영애 씨의 목소리도 달랐어요.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중사는 어디에 있나요? 삼중대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러오세요. 그리고 이중희도 함께요. 지금 당장 말인가요? 네. 이 문제를 확실히 끝내야겠어요. 연대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중대장 박중사와 함께 연대장실로 즉시 와라. 10분 후 박중사와 이중희가 들어왔습니다. 박중사는 누가 자신을 부른 건지 궁금해하며 들어왔어요. 연대장님 무슨 일로? 그러다가 영애 씨를 보고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아줌마 또 왔네요. 연대장님까지 귀찮게 하고. 영애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중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중사. 뭐요? 이름이 뭔가요? 갑자기 이름은 왜요?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자 박중사가 잠깐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기철이요. 그런데 아줌마가 왜? 박기철 중사. 영애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번이 뭔가요? 갑자기 군번은 또 왜요? 대답하세요. 이상했어요. 분명 평범한 민간인 여성인데 왜인지 박중사가 주눅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6-787851이요. 복무 기간은? 12년째요. 12년 동안 복무하면서 후임들을 괴롭히는 게 군인의 임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괴롭힌 적 없는데요. 영애 씨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며칠 전에 저한테 한 말은 뭐였나요? 뭘 말하는 건지. 착한 놈들이 제일 만만하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곳이 군대다. 기억 안 나나요? 박중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사실을 말한 거지. 사실이라고요? 영애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박기철 중사, 당신은 강한 사람인가요? 당연하죠. 정말요? 영애 씨가 박중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강하다면 왜 자신보다 약한 신참들만 괴롭히나요? 저는 괴롭힌 게 아니라 훈련이라고요? 영애 씨가 중대장을 받습니다. 중대장님, 군대에서 훈련의 목적이 뭔가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신참병을 모욕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훈련인가요? 이중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영애 씨가 다시 박중사를 받습니다. 박기철 중사, 당신 부모님이 당신이 후임들을 괴롭히는 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건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요? 내 아들이 당신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일까요? 박중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영애 씨가 갑자기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박중사, 혹시 사격술은 자신 있나요? 네. 갑자기 사격술은 왜요? 그렇게 강하다고 하니까 궁금해서요. 물론 자신 있죠. 특급 사수거든요. 영애 씨가 연대장을 받습니다. 연대장님, 혹시 사격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말인가요? 네. 이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연대장이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30분 후 일행은 부대 사격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다른 부대원들도 몰려들었어요. 박중사 보여주세요. 당신의 실력을. 박중사는 자신있게 사격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사격 실력이 좋았거든요. 빵, 빵, 빵. 5발을 쏜 결과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인정하시겠어요? 박중사가 으쓱해했습니다. 그때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괜찮네요. 그럼 이번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아줌마가요? 네. 영애 씨가 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총을 잡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총을 다뤄온 사람 같았어요. 부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줌마가 총을 쏠 줄 알아? 설마 마치겠어? 영애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빵!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표적에 집중되었어요. 10점. 관측수가 외쳤습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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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발이 더 연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전부 10점. 완전 명중. 부대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박중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해볼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500m 표적으로요. 500m요? 그건 저격수나 하는 거. 영희 씨가 500m 표적을 조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마치 적군을 노리는 것처럼 집중했어요. 빵! 총성이 울린 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중. 정확히 중앙.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어요. 500m 표적을 일반인이 맞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영애 씨가 총을 내려놓고 박중사를 봤습니다. 박중사 아직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나요? 박중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강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예요. 영애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군인의 진정한 힘은 약자를 지키는 데 써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격장에서 돌아온 후 연대장실은 조용했습니다. 박중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고 이중희는 영애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부대원들은 복도에서 웅성거리며 방금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500m를 일발로 명중시키다니. 군인도 저렇게 못 쏘는데. 연대장이 박중사를 봤습니다. 박중사, 이제 뭔가 깨달았나? 저는 박중사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격 실력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거든요. 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박중사, 당신은 지금까지 계급과 선임이라는 이름으로 후임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진짜 실력은 이 정도였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때 연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소령님. 이제 정체를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영희 씨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꼭 그래야 할까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대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전 부대원 집합. 중앙광장에 5분 후 집합하라. 잠시 후 부대 중앙광장에는 300명이 넘는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했어요. 갑자기 왜 전체 집합을 하는 건지 말이죠. 연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애 씨도 함께 올라왔어요. 장병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부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까 사격장에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그 여성이었거든요.
이분은 김민수 이등병의 어머니이십니다. 하지만 연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시에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전설이기도 합니다. 전설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연대장이 오래된 액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15년 전 투스타 부대의 공식 사진이었어요. 이분은 투스타 특공여단 출신 박영희 소령입니다.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투스타요? 설마 그 투스타? 부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투스타는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연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영애 소령은 투스타에서 15년간 복무하시면서 대한민국 군사사의 길이 남을 작전들을 계획하고 지휘하셨습니다. 부대원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특히 이분은 작전 계획의 천재라고 불리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도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것으로 유명하셨죠. 그때 한 상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연대장님, 혹시 12년 전 국제연합훈련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한 그 작전도 맞습니다. 그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한 분이 바로 박영희 소령입니다. 부대원들이 숨을 삼켰어요. 그 작전은 군대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였거든요. 영애 씨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확실히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현재 김민수 이등병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같은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부대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아들을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때 박중사가 있던 자리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는 앞으로 나와서 영희 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소령님, 죄송합니다. 박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애 씨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중사. 네. 당신이 저에게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김민수가 뛰어왔어요. 소대장이 급히 불러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영애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고 놀랐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런데 민수야. 영애 씨가 박중사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너한테 사과할 말이 있다는데. 박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니, 김민수 이등병. 정말 미안하다. 중사님.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미안해. 박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영애 씨가 모든 부대원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계기로 기억해 주세요. 계급은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후임을 보호하고 가르치라고 있는 거예요. 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킬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한 명의 이등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령님. 네. 저희도 소령님처럼 멋진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영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 모두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연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 차렷. 300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박영애 소령에게 경례. 우렁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례. 모든 장병들이 동시에 손을 올렸어요. 중사도 소대장도 심지어 연대장까지 모두 그녀에게 경례했습니다. 영애 씨는 그 순간 느꼈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 일을 그리워했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애 씨가 경례로 답했을 때 그 모습은 어머니이자 동시에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부대원들이 해산한 후 영희 씨는 민수와 함께 조용한 곳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놀랐어. 민수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군인이었다니. 왜 말해주지 않았어? 말해줬다면 어땠을 것 같아? 아마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영애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뭐야? 박중사가 너를 괴롭혔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었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응. 정말 힘들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그런데 왜 엄마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걱정할까봐. 영희 씨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 어떻게 하고 싶었다는 게? 박중사한테 맞서고 싶지 않았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 민수가 잠깐 생각했어요. 솔직히, 때로는 정말 화가 났어. 맞서고 싶기도 했고. 하지만, 난 약해. 박중사한테 이길 수 없어. 영애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진짜 이야기? 응. 엄마가 왜 여기까지 온 건지 말이야. 민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가 처음에 부대에 전화했을 때 사실 바로 알 수 있었어. 뭘 알았어? 이런 문제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영애 씨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일부러 평범한 어머니인 척했어. 일부러? 응. 만약 처음부터 투스타 출신이라고 말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 민수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박중사가 바로 사과하고 끝났을 거야. 맞아. 하지만 그럼 진짜 문제가 해결됐을까? 무슨 뜻이야? 영애 씨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박중사 같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만 고개를 숙여. 하지만 그 힘이 없어지면 다시 똑같은 짓을 해. 아, 엄마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 진짜 변화를 원했어. 민수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평범한 사람인 척하면서 박중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거야? 맞아. 그리고 모든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 거야. 영애 씨가 멀리 훈련하는 부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그것도 진짜 목적이 아니었어. 그럼 진짜 목적이 뭐야? 너야.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나? 응. 엄마의 진짜 목적은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걸 보는 거였어. 무슨 소리야? 영애 씨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진짜 강함은 누군가가 대신 싸워줘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가 직접 맞서서 이겨낼 때 생기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다 해결해줬잖아. 정말 그럴까? 영애 씨가 민수를 다시 봤습니다. 민수야, 오늘 박중사가 너한테 사과할 때 내 기분이 어땠어? 기분이야. 후련했지. 그뿐이야? 민수가 잠깐 생각했어요. 뭔가 당당해진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게 바로 엄마가 원했던 거야. 영애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박중사의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 응.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도? 응.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민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모른 척 하지 않을 거야. 왜?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 테니까. 영애 씨가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게 바로 엄마가 원했던 거야. 민수야, 엄마는 내가 투스타 출신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강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내가 김민수라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해. 그때 박중사가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소령님, 민수. 무슨 일이야? 제가 정말로 바뀌고 싶어요. 박중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싶은데? 후임들을 진짜로 잘 가르치는 선임이 되고 싶어요. 영애 씨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내 생각은 어때? 민수가 박중사를 똑바로 봤어요.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었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중사님,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 정말 진심이야. 그럼 저한테 군인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박중사가 감동했어요. 고맙다, 민수야. 영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하지만 민수가 또 물었어요. 엄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뭐가? 엄마는 왜 군대를 그만뒀어? 그렇게 뛰어난 군인이었는데. 영애 씨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지 알아? 뭔데? 너를 지키는 거야. 영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 바로 너야. 민수도 울먹였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는 군복을 벗고 내 엄마가 되기로 한 거야. 영애 씨가 민수를 다시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엄마가 너를 진짜로 지키는 방법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는 걸. 그 순간 민수는 어머니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진짜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달 후, 영희 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는데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민수야, 어떻게 지내? 엄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인데? 박중사님이 정말 달라졌어. 이제 후임들을 진짜 잘 가르쳐 주셔. 영애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신나졌어요. 새로 들어온 이등병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적응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엄마가 해준 말이 생각났어. 무슨 말?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말. 영애 씨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잘하고 있구나. 엄마, 고마워. 엄마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숨어만 다녔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평온했어요. 아들이 스스로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소령님, 연대장입니다. 아, 연대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부대에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1시간 후 영희 씨는 다시 부대에 있었습니다. 연대장이 그녀를 어떤 교실로 안내했어요. 소령님, 저기 보세요. 교실 안에서는 박중사가 신참 병사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의 진정한 의무가 뭔지 아나요? 한 이등병이 손을 들었어요. 적을 무찌르는 거요. 박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군인의 진정한 의무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그럼 선임들이 후임을 괴롭히는 건요?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선임은 후임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해. 박중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이 부대에 한 분이 오셨어. 그분 덕분에 난 진짜 군인이 뭔지 깨달았어. 누구세요? 한 어머니였어.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온 평범한 어머니. 박중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아들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 영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연대장이 속삭였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이 부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소령님이 보여주신 게 진짜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이요? 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죠. 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민수야, 여기 왜 왔어? 부대장님이 부르셨어. 연대장이 설명했습니다. 사실 오늘 소령님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연대장이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민수 이등병이 이달의 모범병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정말요? 영애 씨가 깜짝 놀랐어요. 네.
새로 들어온 후임들을 잘 도와주고 부대 분위기 개선에 앞장섰다고 해서요. 민수가 부끄러워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연대장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그때 박중사도 나타났습니다. 소령님, 박중사, 정말 감사합니다. 소령님 덕분에 제가 진짜 군인이 됐어요. 당신 스스로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소령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박중사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더 대단해. 저요? 응.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줬잖아. 복수하지 않고 믿어줬어. 민수가 웃었어요. 그냥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한 거예요. 영애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요. 아들은 스스로 강해졌고 박중사는 진짜로 바뀌었고 부대는 더 나은 곳이 되었어요. 부대를 나서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뭘? 군대 그만둔 거. 엄마는 정말 대단한 군인이었잖아. 영애 씨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엄마에게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 뭔데? 너를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거야. 그럼 그 임무는 성공한 거야? 영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를 보니까 대성공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을 보았다. 내 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진심으로 변한 모습을. 나는 투스타에서 많은 작전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그 어떤 성공도 오늘만큼 뿌듯하지는 않았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다. 일기를 덮으며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군복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고. 바로 좋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라고.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많은 민수들이 있고 많은 박중사들이 있다고.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간다면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영희 씨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전사는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민수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혹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